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AX 전문기업 SKAX. 30여 년간 고객과 함께한 우리의 경험은 AI 기술과 만나 AI 워크포스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영역에 AI를 더해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새로운 방식. AX 서비스 컴퍼니 SKAX. 예, 안녕하십니까. SKAX 안상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ROI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생산 공장에서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영역에서 생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실제 공장 내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기술들을 실증하고 적용하는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피지컬 AI나 디지털 트윈 여러 기술들이 나왔고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듣고 있는 제조의 패러다임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기존 10년 정도 얘기가 나왔던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가시성을 보이면서 보이는 공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실험해보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디지털 팩토리, 그리고 완전 무인화를 지향하는 다크 팩토리, 그리고 자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오토노머스 팩토리와 이정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더스트리 5.0으로 해서 AI가 인간과 공존하는 그런 팩토리까지 여러 패러다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 공장에서 기술들을 적용하고 공장을 움직이고 장비들을 움직여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제조 패러다임들이 존재하는데 여기를 관통하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서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율 의사결정 체제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실제 운영과 자율 의사결정 체제로 가져가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백본들을 고쳐 나갔고 그것을 현재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미래 AX 시대에 우리의 시스템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IT 시대로서 어떻게 우리가 업무를 빠르게 할 건가에 대한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SOP로 만들고 워크프로를 만들어서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었고요. 이런 프로세스들이 시스템에 잘 안착되도록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커가면서 레거시 시스템들에 대한 인프라도 계속 고도화되고 데이터베이스의 양량이 커져가면서 이런 전체적인 운영 체제를 만들어 갔고요. 현재로는 DT 시대입니다. 이 DT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포커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에도 나왔던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클라우드 전환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팹이 하나만 구축되는 게 아니고 국내 그리고 글로벌로 전환이 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집중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데이터 레이크가 하나의 팩토리에서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팩토리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들, 그렇게 해서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예지 보전이 가능하면서 현재 우리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AX의 시대로 도출을 했죠. 여기서는 자율 의사 결정 체제로 변화되게 되는데요. 여기는 또 다른 기술들이 적용되게 됩니다. AI 기반의 제어들이 들어가는데 피지컬 AI나 디지털 트윈 그리고 버티컬 AI 이런 부분들이 적용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무들이 더 고도화된 체제로 발전해 나가는 그 길목에 저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MES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들의 고도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이 MES를 중심으로 해서 장비나 품질 시스템들 그리고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ERP 시스템들이 엮여지면서 정보가 비로소 이제 흐르게 됐고 이렇게 설비랑 이어지면서
설비에 대한 자동화 제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서 공정에 대한 제어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 장비에 대한 결함에 대한 부분들,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을 APC를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하는 체제들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도 데이터에 대한 블럭은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클라우드와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또 흐르고 글로벌로 운영하게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가시화되고, 이런 가시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벤트들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체제들이 만들어지면서 고급 분석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의 공장만 우리가 통제하던 부분에서 글로벌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레벨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공장으로의 변화를 준비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백본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정했는지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론을 저희가 했던 것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전략으로 이런 백본들을 재설계했는데, 먼저 업무에 대한 개선입니다. 우리가 기술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엔지니어들, 오퍼레이터들이 하는 업무를 SOP로 정의하고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이게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는 모든 기술들이 적용되고 AI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프로토로 진행할 수 있는 체제들을 만드는 업무 개선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업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들이 명확하게 디파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모노릭하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면 이 이후에 나오는 서비스들이나 이것들을 대처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되어야 되고, 당연하게도 이런 부분들이 유연하게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키텍처의 개선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클라우드 버전을 올리겠지만 NCP 체제가 적용되어 있는 보안 반도체나 배터리 부분은 당연하게도 이제 보안이 적용됐기 때문에 클라우드향 기술들을 적용하지만 퍼블릭으로는 가지 않는 그런 온프리미스향 클라우드 체제들로 해서 그 아키텍처들이 변화하는 체제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5가지의 변화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수많은 공장들을 개선하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화해야 할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특히 5개를 보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프로토메이션에 관련된 거, 그리고 아키텍처 측면에서 시스템들을 개선해 왔고요. 제가 10년 전부터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고쳐왔는데, AX 시대로 변화됐을 때도 이 방식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 이거를 알고 있을 때의 데이터 업무의 표준화 정도가 앞으로 나오는 그 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방식이 지속적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어셋으로서, 레퍼런스로서 이 방식을 수행했던 그런 노하우들은 앞으로 나오는 그런 AX 시대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들이 업무 시스템 단위로 만들어지는 사일로식 생산 시스템들을 우리가 인프라 레이어나 데이터 레이어, 그리고 업무를 실행하는 생산 레이어, 그리고 그걸 통제하는, 그리고 분석하는 인텔리전스 레이어로 변화시키는 개방형 제조 플랫폼으로 일단 변화가 필요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굉장히 크게 작성되어 있는 소스 코드들을 모듈화하고 간소화하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도 통DB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분리하고 그 업무적으로 유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싱글 데이터 액세스를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사람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SOP로 정의하고 시스템으로 내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판단하는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SOP적으로 정의가 되어야 이 이후에 AX의 전환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보고 있고, 1차적으로 저희가 했던 부분은 룰 베이스로 사람의 업무들을 통제 시스템화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적으로 보면 모노리틱한 그 부분을 MSA화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통으로 되어 있던 업무 처리에서는 배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게 됩니다. 글로벌 오퍼레이션 하려면 소스 코드나 이런 부분들의 그 배포가 실시간으로 돼야 되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딜레이 타임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런 제약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구조로 변화됐을 때 현재로 보면 그래도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복구하고 이런 복구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런 수준의 그 내용이 들었다 하면 우리가 AX로 전환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정비를 했던 부분을 예지 정비로 가는 그런 세대들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다운타임이나 리드타임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즈 목표나 테크가 같이 융합이 되어야 이 예측형 변화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운영 방식이 너무도 엔지니어나 오퍼레이터들의 경험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면 데이터 기반의 자율 의사결정 체제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요. 문제 해결이 사후 문제였다고 하면 사전 예측과 자동 제어 쪽으로 대응 체제로 바뀌어야 되고 데이터 활용도 사일로된 데이터 부분에서 초연결된 실시간 데이터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각자의 지금 생산 공장이나 여기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AX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IT 백본이라고 한 작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들, 데이터베이스들 그리고 제조 시스템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제조 영역의 AX 기술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버티컬 AI라고 하는 부분들, 디지털 트윈, 그리고 피지컬 AI가 하나의 틀로서 공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가져가고 있고요. 버티컬 AI는 특화 모델, 우리가 NCT가 적용되기 때문에 퍼블릭 LLM을 쓸 수 없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원인 분석할 수 있는 체계들, 디지털 트윈 부분은 설비 공장이나 트윈에 대한 가시화부터 시뮬레이션, 퍼더레이션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드로잉하는 거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시뮬레이션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뮬레이터들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들을 이 플랫폼에서 같이 연동돼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앞에 두 세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피지컬 AI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생산 공장이나 물류 자동화, 이동 자동화 시스템들이 하나의 팹 안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AX에서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는 현재 움직이고 있는 팹의 장비나 유틸리티들에 대한 스마트 센서를 통해서 인지하고 통제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영역에서 보면 OHT나 AGV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는 AGV나 이런 물류 쪽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장하고 제조 시스템들이 연계되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2차적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은 POC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동형 로봇들, 휴머노이드나 협동 로봇들 여기에 대해서는 VLM을 통해서 로봇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회피 기동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과 내부 공장 안에서의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인데요. 디지털 트윈을 고려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객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객체로 보면 공장이나 공정, 팹 그리고 사이트 간에 어떻게 유지할 것에 대한 장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여러 에너지 화학 같은 여러 업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서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업무 도메인별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D로 구현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각 객체마다 페더레이션을 통해서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요. 1차적으로는 각
엔서티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각 그 공장별로 각 도메인별로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업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업무에 적용할지라고 하는 와이프 시뮬레이션에 대한 모듈들이 POC를 통해서 검증 중에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AI가 적용돼서 각 공정별 시나리오들이 업무에 적용됨으로써 의사결정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 AX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들은 아마도 버티컬 AI를 통해서 모두 통제가 될 것 같고요. 각 우리 사회에서는 범용 LLM을 통해서는 이 부분들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SLLM을 통해서 반도체면 반도체, 배터리면 배터리, 에너지 화학이면 에너지 화학에 적합한 SLLM을 구축하고 이걸 통해서 기존에 있는 LLM에서 얘기하는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그 데이터들이 적정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AI 워커로서 버티컬 AI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SKAX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백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레거시 시스템들을 생산 정보 시스템부터 장비 품질 레거시 시스템의 전체에 이어지는 모습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나 앞으로 나온 데이터의 온톨로지들 그런 부분들을 레거시 시스템으로 두면서 AI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는 API 게이트웨이나 대부업소 체계들을 통해서 에이전트들이 이 레거시 시스템과 서로 소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의 플랫폼들로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 실험적으로는 저희가 12개의 에이전틱 AI를 기획하고 있고 이 중에 7개 정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MVP 모델들이 밖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계획이나 스케줄링, 생산 관제 부분들은 실제 밖에서 만들어지는 모델들은 각 도메인별 특성에 따라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각 사별로 이런 부분들 데이터를 가지고 정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소개드릴 에이전트를 한 4개 정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공장에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업무 처리를 하는데 이거를 매일 반복을 해야 되고 이 판단해서 각종 시스템들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실제 개수를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반도체 팹에서는 매우 많은 시스템들이 서로 유관되게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엔지니어가 아침에 와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개 시스템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바라보고 그걸 분석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기중간 시스템들을 연계 통합하면서 엔지니어가 하나의 뷰로 바라볼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여기에 따른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후속 액션들은 어떻게 갈 거야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정의하고 거기에 따른 시므리스한 프로세스를 사전에 정의를 해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에이전틱 AI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들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최적 판단 경로에 따라서 판단과 실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아직은 실행할 때 장비 팹에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책임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알고리즘이나 모델이 고도화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근 시일 내에 그 AI 워커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불량이 발생을 하고 있고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스템을 보고 처리하고 상태를 파악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자동화해서 AI 워커가 일을 하게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시스템에 널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두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간 공정을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그 공정에 따른 산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원인 분석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불량이 어떤 임팩트에 따라서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데이터들은 각종 시스템에 각종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AI 에이전트가 서브 에이전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불량에 대한 판단을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들로 AI 에이전트가 서브 에이전트가 MCP를 통해서 하고 있다 한 체계가 되겠고요. 부품에 대한 부분도 ERP를 포함한 보험 자료, 이런 그 부품 아이디나 이런 부분들이 각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 부품이 언제 들어왔고 언제 폐기 연한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가 여러 상태들이 한꺼번에 에이전트가 판단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불량 교체 주기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부품 에이전트들까지 저희가 구현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진동 분석입니다. 회전체 장비들에 대해서는 그 회전체의 고유한 팩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설비 엔지니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진동하는 그런 체제들보다는 지금이 센서가 다 달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436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주파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점검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진단 보고하고 그 엔지니어한테 통보해서 장비 그 이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전트 4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은 실제로 엔지니어 측면에서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 팹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의사결정할까에 대한 포커싱을 두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SK그룹에서 이런 부분들을 IT 백본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들을 POC를 통해서 만들고 적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우선 대규모로 적용하기보다는 작은 큰 각 사의 대표사를 정해서 등대 과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업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이 기술이 현업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빠르게 만들어서 그 성공 모델을 만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월드팹이나 다른 사이트들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산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는 체제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룹사 내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대외에 우리가 어떻게 확산할까에 대한 고민도 지금 AX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OI에 대한 개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챌린지가 있고 IT에 대한 부분, DT에 대한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기술이 그런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 내부 ROI가 나온 혁신에서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이걸 다시 캐펙스로 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기술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리커시브하게 반영될 수 있는 체제의 확산 전략으로 SK그룹에서는 각 관계사에 이런 기능들이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저희가 그 생산연구 시스템 관련된 부분을 확산하면서 느꼈던 3가지의 좀 그 장벽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3가지 전략과 5가지의 가이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늘 표준화하고 늘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싱글 액세스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만 그 기술들을 적용할 때마다 시스템이 다르고 레거시가 다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긴 한데 그거를 원인 파악을 해보면 우리는 이 기술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수준, 이 기술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의 기능들을 그 앞단에 알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잡아놓으면 이 이후에 다시 고도화된 표준화를 할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시스템과 업무가 바뀌게 되면 요구하는 데이터의 표준도 우리가 바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우리가 AX가 돌아오게 되고 에이전틱 AI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됐을 때 실제 우리가 그 생산정보 시스템 안에 있는 시스템과 데이터들은 또 한 번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얘가 사실은 온톨로지인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에이전트가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그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관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식별하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까지 아마 데이터가 다 바뀌어야 AX의 변화가 현실적으로 웹을 운영하는 데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부분들은 우리 이 기술들이 실제 엔지니어가 느끼는 측면에서의 현실성이 올 때는 시스템이나 업무에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POC로 끝나고 사장되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기서 말하는 라스트 마일일 텐데요. 업무나 데이터에 대한 통합,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AX를 고민해서 표준화되고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IT 백본 이런 부분들 AX의 전환은 늘 그 바틀렉에 함께돼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받아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실제 공장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작게나마 파일럿을 통해서 빠르게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확산하고 각 다른 공장과 다른 업무에 적용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에 대한 기술적인 저항들이 사실은 현장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조직의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런 성공 스토리들이 빠르게 내재화돼서 이게 문화가 될 수 있는 체제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앞에서 나오는 되게 많은 기술들이 공장 안에 빠르게 전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되게 빠르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했던 부분들이랑 앞에서 말씀하셨던 기술적인 내용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할 텐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ROI를 우리 사장님과 우리 그 엔지니어들에게 주는 실무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절차적인 부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포커싱해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나오는, 그리고 후에 나오는 많은 기술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방법론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